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이자율의 위험 구조와 기간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험 구조는 다 봤죠. 위험 구조는 소위 이자율의 위험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냐? 어,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의 차이, 더 부도 위험이 얼마나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겠죠. 낮을수록 이자율이 낮죠. 또는 유동성이 얼마나 높냐라는 거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팔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금 부과 정도.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도 이자율이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개별 채권의 이자율 결정 원인에 대해서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의 위험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죠.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지금 이야기했던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은 동일한 채권 간에 만기만 다르다. 잔존 만기만 다르다. 그런 경우에 만기가 다른 채권들 간의 이자율이 왜 다르냐라는 거죠.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자율의 기간구조입니다. 즉 이자율의 기간에 따라서, 이건 기간이라는 것은 소위 만기 기간이죠. 만기가 기간이 3개월인 채권, 뭐 6개월인 채권, 1년인 채권 이런 게 있죠. 그것별로 이자율이 왜 다르냐. 그렇죠. 자, 뭐 예를 들어 보면 첫 시간에 보여줬는데 지금 그런 걸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런 걸 한번 보면 자,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채권,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서 만기만 다른 채권을 구하려면 이게 뭐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뭔가 국채에 대해서 보는 거죠. 국채에 대해서 볼 때, 이게 이제 트레저리, 미국 트레저리입니다. 미국 트레저리, 미국 그러니까 T빌, 국채의 현재 지금 이자율 수준입니다. 지금 이자율 수준인데, 만기가 3개월인 것은 0.686이고, 만기 수익률이란 거죠. 만기 수익률이 0.686이고, 만기가 1년이면 1.787, 2년이면 2.449, 5년이면 648, 10년이면 571, 30년이면 2.61이더라. 즉, 만기에 따라서 이게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다 연율입니다. 연율로 봐가지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2, 5, 10, 30은 좀 비슷한데, 이제 3개월, 1년, 1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지 않다. 뭔가 다른 속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슬로프 자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완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별 차이가 없고, 여기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최근 이제 사정이 많이 반영된 거죠. 최근 이제 금융사정이 많이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장기채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단기채는 아직 덜 올랐습니다. 단기채는 이거는 지금 당장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개월 내에 이자율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는 거죠. 3개월 내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덜 올란 거고, 그러나 뭐 1년 하면 꽤 오를 것이고, 2년만 지나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뒤집어졌다. 인버티드 일드 커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뒤집어졌다라는 건데, 그 뒤집어졌다라는 개념은 짧을수록 낮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0.6, 1.7, 2.4, 2.6
1로 된 거죠. 그런데 10년물은 2.5라고요. 더 낮죠. 만기가 길수록 더 높아져야 되는데 5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10년물은 더 낮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0년물은 뭐 이것보다 높아졌지만 이것도 여전히 5년물보다는 낮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버티드 현상이 여기서 발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인버티드 현상이 발생했는 걸 가지고 뭐 경기 침체의 뭐 징후다라고 이제 호들갑을 떨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왜 인버티드냐, 길수록 높아져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오늘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인버티드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그걸 호들갑이라고 했는데, 그 호들갑은 호들갑입니다, 사실은.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인버티드는 여기서 인버티드 되면 이건 인버티드 아니고, 오늘 예를 보겠지만, 인버티드는 이쪽에서 인버티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물이 무지 높은 경우에 그때 인버티드 된 거죠. 장기물은 사실은 이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심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물의 시장, 그러니까 이 10년 물의 시장 수급에 따라 가지고 뭐 덜 오르고 덜 오르고 이제 그런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소폭 차이 같은 경우는 그건 뭐 큰 의미를 둔 인버티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인버티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뭔가 하면 단기물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버티드가 되는 거죠. 아마 조만간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조만간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진짜 인버티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컵을 보고 다시 설명하죠. 자, 이 상황 이게 이제 이게 일드 커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즉 이게 일드 커브가 여기 있나? 못 찾아놨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만기별로 쭉 채권별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드 커브인데, 어쨌든, 못 찾았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단기채가 이자율이 낮고 장기채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다. 하는 거죠. 그게 현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뭐 종종 뒤집어지기도 하더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인버티드 현상이 종종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이 연도별로 쭉 보면 대부분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더라. 동반 이동을 하더라. 이게 일반적으로 이 일드 커브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죠. 그래서 그 특징을 설명할, 즉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할 이론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 이론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대 이론, 분할 시장 이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대 이론부터 봅시다. 자, 기대 이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봤던 채권 가격 결정 모형하고 동일합니다. 채권 가격 결정 모형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을 구하는 식과 동일한 그런 이론입니다. 자,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사람들이 장기 채권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과 같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따라 사람들이 뭔가 하면 채권의 예상, 기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채권의 매입자들은 다른 만기의 채권보다 어느 한 만기 채권을 더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 간의 특별한 만기에 대한 선호는 별로 없고 다 동일하다. 채권 매입자들은 어느 한 만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다른 만기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면 그 만기 채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높으면 높은 걸 선택하지 낮은 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성대로 따르는 거죠. 머니터리에 따라 가지고 더 수익 높은 걸 찾는다. 특정 만기만 찾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수익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한다. 즉 그 이야기는
채권 보유자랑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한다. 그죠? 2년 만기가 1년 만기보다 높다 그러면 2년 만기를 하는 거지, 뭐 굳이 1년 만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1년 만기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모든 채권은 완전 대체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걸 이제 이론으로 더 모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모형으로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만약에 1년 만기 채권의 현재 만기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6%다. 그리고 당신은 내년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8%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뭔가 하면 1년 만기 채권,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시장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얼마에 거래됐냐? 그럼 거래된 가격 가지고 해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구나. 지금은 6%다. 그 다음에 2년 만기 채권이 뭐 있다. 그것도 뭔가 하면 딱 관찰하면 얼마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모르죠. 모릅니다. 지금 1년 거래됐던 1년 만기 채권 이자 만기 수익률을 알지만 내년 오늘 거래될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나름대로 뭔가 하면 내가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걸 예상을 나름대로 기대를 했다.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 그럼 그 예측이 8%다 라고 예측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1년 만기 채권들을 매입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은 두 단기 이자율의 평균인 7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만기 채권, 1년 만기 채권을 산 뒤에 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만기가 돌아가면 다시 1년 만기 채권을 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총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첫 1년 만기는 뭐 확정이죠. 시장에서 알 수 있으니까 확정에 따라 6%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돈 만기 돌아온 돈 가지고 다시 1년 만기를 사면 아마 8%쯤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총 2년 동안의 수익률은 7%다. 6%, 8%이니까 대략적으로 7% 정도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당신이 매입할 용의가 있으려면 7%여야 한다.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 7년 만기의 수익률이 7%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 7%로 결정됐다. 왜 결정됐느냐는 거죠. 1년 만기는 6%고 7년 만기는 7%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왜 그렇게 결정됐냐라고 보면 1년 만기는 뭐 예를 들어서 6%다. 그거 그렇게 되는데 그럼 2년 만기는 왜 7%냐? 1년 만기가 6%였다 그러면 1년 뒤에 1년 만기가 8%로 사람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7%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년 만기를 통해 가지고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사람들의 예상을 알 수도 있고 그 속에 이 예상이 들어가 있던 거죠.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7%가 된다. 결국은 단연 채권은 뭔가 하면 단연 채권들의 그 개수만큼으로서 뭔가 하면 그 가격이 결정된다. 즉, 이 이야기를 지금 말로 이야기했는데 식으로 다시 이야기해보죠. 식으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은 소위 이게 이제 아비트러지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정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재정거래.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대부분 이제 일물일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한 물건의 가격은 하나다. 왜냐하면 아비트러지가 되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이제 한자식이고 그걸 이제 우리말식으로 하면 차익거래라고 하죠. 차익거래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물건이 더 비싸면 싼 데서 물건 사가지고 비싼 데다 물건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상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생하면서 트레이딩이 발생하면서 양 물건 격차는 쭉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싼 데서는 이제 비싼 데로 물건 팔기 위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싼 데서는 여기서 왔던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싼 데는 가격이 오르고 비싼 데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아비트러지는 양쪽의 물건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시장에서 물건 가격은 동일하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프레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물일가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뭐 요즘은 점점 더 심하죠. 소위 가격 비교 사이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좀 게으른 사람은 대충 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봐가지고 어떤 뭐 진짜 최저가 가격 이것저것 다 짜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뭔가 하면 트레이딩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트레이더와 비슷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물일가 법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이야기고,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이렇게 투자하느냐 저렇게 투자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투자 기회에 따른 수익률은 같도록 투자하는 겁니다. 같도록 투자가 되는 이유가, 한쪽에 뭔가 하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낮은 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동일하고 둘 다 동일한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낮은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 쪽으로 다 가면서, 오히려 높은 수익률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낮은 수익률은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선호하면서 또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수익률이 같아진다. 그런 논리로 지금 여기서 이걸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투자했다. 1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두 개의 예를 보는 거죠. 1년 만기 롤오버 해가지고 1년 만기로 2년 투자하는 거하고, 그냥 2년 만기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 두 투자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뭔가 하면 차익거리를 본다 그러면 결국은 두 수익률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같아지게 만드는 이자식이 뭐냐? 거기서 이자식을 우리가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노테이션은 여기 T는 시점입니다. 이자율이니까 우리가 I죠. I고 여기다 첨자를 붙입니다. 아래 첨자, 위 첨자를 붙이는데, 아래 첨자로 T는 시간 타임 T고, 그 다음에 요거는 IET죠. ET라는 것은 뭔가 하면 2기 동안에 2기 만기 채권의 현재 이자율이다 라는 거죠. T는 현재고, 현재가 T고, 그러면 다음 기는 T 플러스 1입니다. 다음 기는 T 플러스 1이고, 이건 T는 현재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2는, 그 연수입니다. 연수.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2기를 분기로 해도 되고, 연수로 해도 되고, 다른데, 그냥 연이라고 쉽게 생각하죠. 한 기라는 것은 1년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2는 2기고, 1은 뭐, 1이니까, 이건 사실은 생략된 겁니다. 생략됩니다. 여기 숫자가 없다는 것은 1이 있는데, 이건 생략된 거죠. 그래서 한 기간의 현재 시점에서의 이자율이다. IT, I2T는 그런 의미다.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찰됐던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이자율은 IT고,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이자율은 I2T다. 그죠? 그 다음에 IT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년 뒤에, 이 앞에 2가 없죠. 2가 없다 그러면 1인 겁니다.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여기 위첨자로 2가 붙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관찰 가능한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expected value, 예측치이기 때문에 위에 2를 붙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노테이션이죠. 노테이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 겁니다.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써서 지금 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먼저 2기 만기 채권에 1달러를 투자해서 얻는 2기 동안의 기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2기 만기 채권이 있다. 2기 만기 채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이 지금 거래되고 있겠죠. 거기에서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내가 그 채권을 샀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서 구했던 만기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 만기 수익률이 I2T입니다. I2T죠. 그죠? 지금 현재 2기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I2T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채권을 사가지고 2년 뒤에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1원을 투자해 가지고 한 단위를 투자해 얼마를 받을 것이냐 라고 하면 얼마를 얻을 것이냐,
얼마를 얻을 것이냐 그러면 자, 한 단위를 투자해 1원을 투자해 가지고 1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받는 돈은 1달러 곱하기 1년 뒤에 요만큼이죠. 그죠? 이게 총 수익률입니다. 1 더하기 이자율이죠.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게 내한테 왔는 셈이고 사실은 뭐 롤오버 자동 롤오버이기 때문에 내한테 현금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 액수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동일한 이자율을 곱해 가지고 곱한 값이 2년 뒤에 이런 투자가 2년 뒤에 받는 돈입니다. 받는 돈이고 그 다음에 수익만 따지기 기대 수익만 따지기 위해 가지고는 기대 수익만 따지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뺐죠. 처음에 투자한 액수 1을 뺀 겁니다. 처음에 투자한 액수를 빼고 그러면 1을 투자해 가지고 내가 얻는 총 수익이 이거죠. 수익이고 뭐 1을 투자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률이 되는 거죠. 수익률.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서 100에 따른 수익 액수가 되는 것이고 그걸 표준화시킨 것이 1이죠. 그죠? 1을 투자했으면 1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 자체가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즉 1을 투자해서 얻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이 되고 그럼 이 식을 그냥 수학적으로 풀면 되죠. 풀면 이 두 개 곱하기 하면 내항이죠. 근데 1 더하기 요 i2t는 두 항이기 때문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i2t 제곱 항이 되고 뒤에 마이너스를 뺀 거죠. 빼고 1 빼기 마이너스를 있으니까 왜 이런 걸 했나 어쨌든 1 빼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나면 결국 이 두 항이 남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두 항이 남은 겁니다. 2 더하기 i2t 더하기 i2t의 제곱.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방법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근사화를 시켰는데 요 i2t는 상당히 매우 작은 값이다. i라는 것이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뭐 커도 뭔가 하면 뭐 한 5, 6%, 7, 8%고 뭐 지금은 뭐 1%입니다. 1%라는 것은 0.01이죠. 0.01, 0.02 정도입니다. 아까 봤죠? 0.02 정도가 대부분이죠. 단기는 0.01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제곱을 했다 그러면 0.000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일단 무시하면 이걸 무시했다 그러면 그냥 요 값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it, i2t, 2i2t. 뭐 실제 이제 요 값은 이게 뭐냐 그러면 복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복리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 복리에서 이자의 이자항이죠. 이자의 이자항이고 요거는 그냥 달리로 본 겁니다. 그냥 이자에 곱하기 2니까요. 그런 개념이죠. 두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항은 사실은 크진 않다. 조금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무시해도 될 정도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산 방법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년 만기 채권에 두 번 투자하는 거죠.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다시 만기 돌아오면 그 돈과 또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첫해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1원을 투자하면 그때 1년 뒤에 받는 돈은 1 더하기 IT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관찰된 IT 값이죠. 그죠? 값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1년 뒤에 내가 받게 되고, 그 다음 그 받은 돈 가지고 다시 시장에 가서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1 더하기 IT 플러스 1인데 사실은 T 플러스 1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예상을 했다.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얼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그 예상된 값을 곱해가지고 곱하면 이게 1달러 투자했어. 이런 식으로 1년씩 롤오버 해가지고 투자해서 받는 돈이고 거기다 처음 투자액을 뺀다 그러면 이건 1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죠. 이 기대 수익률을 이제 뭐 그냥 계산을 하면 곱하기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1, 그 다음 IT, 그 다음에 IT 플러스 1, 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두 항을 곱한 것. 여기다 1을 빼는 거죠. 1 빼기 1이니까 이거는 날라가고 남는 것은 IT 플러스 1, 2 더하기 IT 곱하기 IT 플러스 1의 기대치의 세 항으로 구성되죠. 세 항으로 구성되는데 여기도 좀 우리가 간단한 관계를 찾기 위해 가지고 요 좀 복잡한 요항은 빼자라는 거죠. 요항도 뭔가 하면 이자율에 제곱한 것 같죠. 물론 다른 이자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액수가 적은 값이다.
매우 작은 항이죠. 이것도 사실은 복리항입니다. 이거의 이자죠. 복리이자항입니다. 복리이자항.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항을 무시하면 두 개의 일기만기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은 IT 더하기 IT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투자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일기 투자 수익률의 합이다. 그렇다 그러면 소위 아까 말한 대로 차익거래에 따라 가지고 두 투자 기비에서 수익률이 같다. 당연히 같아야 되죠. 차익거래가 발생하니까. 같다고 한다 그러면 2기 만기 채권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은 2I2T고 1기 만기 롤업을 했을 때는 IT에다가 I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 같다는 것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소위 일드 커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2T 장기 채권의 가격을 단기 채권의 가격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채권 여기서는 T보다는 2T가 장기죠. 한 기, 두 기니까. 두 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또는 이자율 I2T는 이 I2T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2가 되어 있으니까 2를 양배에 나누죠. 그래서 I2T는 2분의 IT 더하기 IT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대략적으로 1년 만기 그 채권의 이자율과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 두 개의 평균값이다 라고 했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 개념이 이렇게 은밀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식으로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 아비트리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두 방법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같아지게 만드는 식 자체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즉 2기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두 개의 1기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과 같다. 이게 기대율입니다. 즉 다른 기간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그 다른 기간의 채권의 상이한 기간 간의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리를 뭔가 하면 뭐 일반화 시킨다 그러면 모든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2기 만기, 1기 만기 데이터가 있을 때 2기 만기의 수익률입니다. 1기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N기 만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년 만기 채권이 있다. 아까 뭐 보면 거기서 제일 긴 게 30년 만기였죠.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그 30년 만기 채권은 어떻게 결정됐냐 그러면 처음에 올해 1기 만기, 그 다음에 내년에 1기 만기, 그 다음에 후내년에 1기 만기, 마지막에는 29년째 1기 만기 수익률 30개의 평균값이다라는 거죠. 이 30개의 평균값이 지금 현재 그 가격이다. 그 만기 수익률이다. 그 이자율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N기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N개의 채권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기 만기 채권 이자율의 평균값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이한 만기 기간의 채권 간의 채권들의 이자율들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대 이론입니다. 자, 이 기대 이론은 뭐 식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하고, 깔끔한 식이고, 그 다음에 아주 명확한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뭔가 이용해가지고 서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낼 수도,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명확한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이 지금 배웠던 기대 이론을 평가를 해봅시다. 자, 평가의 기준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을 보면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팩터 1, 2, 3. 그 세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도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그 세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동반 이동. 오를 땐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땐 다 같이 오르더라. 당연하겠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1기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2기, 3기, 4기 다 오르는 거죠.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 식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 이동을 하겠네. 그래서 동반 이동에 대한 현상은 충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서로 같이 움직인다. 오를 땐 다 오르고 떨어질 땐 다 떨어지더라. 이 식은 그거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식이구나. 오케이. 사실 일은 잘 설명한다. 두 번째,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왜 우상향하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은 왜 우하향하는지 설명한다. 우상향 하면 쭉 우상향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하향하면 쭉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거죠. 그러니까 우상향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갈수록 1기 만기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2기도 오르고 3기도 오르고 4기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따라 우상향하면 쭉 다 우상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우하향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세 번째 딱 생겨요. 수익률 곡선이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이야기는 만기가 긴 게 이자율이 대부분 높고 짧은 게 이자율이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더라. 기대 이론에 봐가지고는 기대 이론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럴 수 있는 원인은 없습니다. 원인은 그거 어디서 뭔가 하면 그런 게 일반적으로 지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관계는 잘 설명하더라도 그 중에서 왜 뭔가 하면 우상향이 일반적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팩터 1, 2까지는 잘 설명합니다. 잘 설명하는데 수익률 곡선이 왜 통상적으로 우상향이냐? 자, 이거는 설명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는 잘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약점으로 되는 거죠. 즉, 기대 이론은 일드 커브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은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이고 멋있는 이론인데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격이 있는 이론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여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다음 이론이 분할시장 이론입니다. 분할시장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은 뭐 모든 분야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은 분할 이론이는 뭐 정치, 사회, 경제도 이제 분야대에서 다 이런 이론 나오죠. 시장마다 뭔가 하면 즉 만기별로 시장이 다 분할되어 있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은 대체적 아니다. 2년 만기 채권은 뭔가 하면 2년 만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1년 만기 채권을 안 산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각 채권 이자율은 각 채권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한 만기를 가진 채권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분할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만기가 짧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 만기가 짧은 것의 가격은 높은 것이고 그 이야기는 만기 수익률이 낮은 것이죠. 그럼 짧은 것은 만기가 낮고 높은 것은 만기가 높다.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일드 커브는 우상향이다. 만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자율 위험이 낮은 단기 만기 채권을 선호하면 이것이 수익률 곡선이 왜 통상적으로 우상향하는지를 설명을 해준다. 마켓이 멋대로 놀긴 각각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짧은 만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다 하는 거죠.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론으로서는 아주 품질이 안 좋은 이론입니다. 이런 거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인, 인과관계,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이 뭔가 하면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 버금가는 라는 것에 그냥 그치는 거의 동호반복적인 이론인 셈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서는 재미가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래가지고 설명한다 주장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할 정도죠.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 대체적 아니다. 이건 왜, 수익률만 높으면 되는 거지라는데, 이런 성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왜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투자자에 따라 가지고 채권을 다르게 선호합니다. 장기 채권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투자자가 연기금과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운영하는 자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운영하는 소위 돈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투자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야 된다. 뭐 보험회사 중에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한번 들면 평균 수명을 따지고 온다 그러면 뭐 30년, 40년 운영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매년 바꾸는 것보다 뭔가 들어온 돈 가지고 30년 만기 채권, 40년 만기 채권을 찾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죠. 은퇴 이후에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뭔가 운영기간이 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고정되어 있는 그런 펀드는 장기 채권을 선호하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이 짧은 그 기관 투자자에서는 단기 채권을 선호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한 대체제가 아니고 각각 개별 시장에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없지는 않습니다.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아까 봤죠.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 T비ൽ 시장에서 장기채 부분에서 뭔가 하면 인버티드 현상이 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그게 왜 발생했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다가 뭔가 하면 이 끝에 뭔가 하면 20년, 30년이 어쨌든 아주 긴 것들이 뭔가 하면 이자율이 안 올라가고 떨어졌죠. 떨어진 것은 뭔가 하면 가격이 높다 그러는 겁니다. 그 채권 가격이 높은 것을 수급을 받는다 그러면 왜 높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그 채권이 부족한 거죠. 부족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습니다. 완전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완전 대체가 됐다 그러면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더 묶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더 낮다. 그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그 긴 채권이 필요한데 그 채권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부분을 지금 미국 페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죠. 양적 긴축은 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파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때 아마 그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또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쪽 채권에서 지금 채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장기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일부 시장에서는 채권 만기 간의 대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건 분명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일드 커브를 설명할 정도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본 같이 일시적으로 그런 조금 차이는 존재하는 거죠. 조금 차이. 그래서 뭐 이런 분할 시장을 주장하는 정도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다 설명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취약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하면 더 관계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는 사실 팩트 3만 잘 설명하지, 팩트 3만 뭐 현실이 그래서 그렇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 설명한다고 보이지 팩트 1, 2는 전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각각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왜 동반 변화하느냐, 그것도 설명 못한 거죠. 왜 또 이렇게 딱 됐느냐 또는 이렇게 딱 됐느냐, 이런 것도 설명 못하죠. 그래서 분할 시장 이론은 흔히 많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양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이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완결판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과 특정 시장 선호 이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일드 커브를 설명하는 현재 거의 뭔가 하면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이론입니다.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장기 채권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과 장기 채권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반응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 설명에서 이 전반부는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 일단 기대 이론을 받고, 기대 이론은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다 받고 여기다가 뭔가 하면 취약점을 추가한 거죠. 취약점을 추가로 해결한 것이 이겁니다. 장기 채권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반응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여기다가 기대이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 합을 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은 완전 대체제가 아니고 불완전 대체제다. 불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줘야지 완전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 부분을 상쇄시키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서로 이제 차익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 거죠.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기대 이론에 따라 가지고 만기가 N기인 채권의 현재 이자율, 수익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년 만기 채권의 N개를 쭉 지금부터 N년 동안에 N기 동안에 쭉 미래의 기대치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 이론인데 여기다가 더하기 LNT가 있죠. 더하기 이게 뭔가 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L이 뭐냐? 리퀴디티. 유동성이 리퀴디티죠. 리퀴디티 프리미엄으로서 LNT를 집어넣은 거죠. LNT는 T 시점에서 N기 만기 채권의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LNT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고 N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자,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되돌아가 보라.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이 묶이면 유동성이 묶이는 거죠. 만기가 길면 오랫동안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돈이 묶이니까 자유가 구속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더 주는 것을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리미엄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준 게 아니라 유동성이 묶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위 이 웃돈이 생기죠. 유동성이 묶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웃돈이고 그 이야기는 유동성이 오랫동안 묶일수록 더 웃돈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점점 LNT는 더 커지게 되겠죠. 비례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례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N이 길면 만기가 길수록 어떤 프리미엄을 더 줘야지 그 채권을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 식에다 기대 이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고 이건 기대 이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추가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특정 시장 이론이라고 선호 이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시장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다른 만기보다 특정한 만기 가진 채권들을 더 선호하는데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는 경우에만 서로 다른 만기들을 가진 채권들을 기꺼이 매입한다.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보다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유동성 선호 이론에 나온 거죠. 유동성 선호 이론. 특정 시장 선호 이론, 그건 유동성 선호 이론에서 나온 셈입니다.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하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단기채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단기채를 제일 선호하겠죠. 제일 선호하는데 그러나 중기, 장기로 또 팔라 그러면 거기다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더 높아야지 그걸 산다는 거죠. 그 더 높은 것이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이죠. 유동성 프리미엄을 좀 더 줘야지 그게 팔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장 선호, 단기채를 선호한다. 사람들의 케인즈 유동성 선호 이론 같은 개념이에요. 유동성을 좋아한다. 그런 것은 단기채 시장을 선호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이다. 왜 자유냐? 왜 단기를 좋아하느냐? 유동성을 좋아하느냐? 자유를 통해 가지고 돈 벌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갑자기 뭔가 하면 어떻게 좋은 투자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뭔가 하면 금융시장이 변화가 임박하면 사람들이 자금을 단기로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 유동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다들 MMF라든지 그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립니다. 돈이 몰린다는 것은 MMF의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감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뭐 확 변하는데. 그러면 그 감이 잡히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뭔가 하면 어떤 방향이든지 갈 수 있는 걸로 돈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줄이고 장기채도 줄이고 이 단기 채권보다 더 유동성이 높은 것이 MMF 시장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그냥 그날 그냥 바로 인출하고 아니면 집어넣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는, 그것도 이자를 또 조금만 주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단기 부동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변화가 많을 때. 즉, 변화가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어느 쪽에 갈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디서 수익의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뭔가 하면 굉장히 좀 유동성이 떨어져 있는 데 있다 그러면 갑자기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유동성이 높은 단기 시장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정 시장 선호견이죠. 그게 또한 개인적인 유동성 선호견입니다. 자, 이 이론을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드 커브가 이제 등장했네. 자, 일드 커브가 이겁니다. 수평축은 아까 말한 대로 만기기간입니다. 만기기간이 뭐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제일 짧은 건 여기는 1년, 그 다음에 3개월도 있겠죠. 3개월 채권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1개월 채권도 있어요. 여기는 있고, 1개월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은 것이 3개월 채권입니다. 90일. 자, 기대 이론에 따라 가지고 기대 이론에서 인플레이하는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는 전형적으로 이 까만 선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우상향, 우하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우상향이냐, 왜 우하향이냐, 우상향, 우하향에 대한 논리가 없죠. 논리가 없으면 뭔가 하면 수평이 제일 일반적인 기대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수익률 곡선입니다. 전형적인 기대 이론에서 수익률 곡선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이가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 기대 이론에서 서로 모든 수익률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래 되어 있고,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대 이론의 논리입니다. 논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률 곡선이고, 그런데 이제 이 기대 이론의 제일 단점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이 많은데 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더라라는 것이 이제 단점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뭔가 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으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죠.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만기가 길수록 프리미엄이 추가되죠. 그러면 여기 빨간 부분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이 부분이요. 요 높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란 것은 만기가 길수록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여기 더 높고, 여기 더 높고, 여기 더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죠. 그만큼 뭔가 만기 길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집어넣게 되면 프리미엄까지 합쳐가지고 나타나는 일드 커브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저게 뭐 이렇게 가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어쨌든 우상향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게 되면 우상향도 설명하구나. 기대 이론이 팩터 1, 2는 잘 설명했습니다. 동반 이동, 그 다음에 서로 관계, 쭉 우상향의 우상향, 우하향의 우하향이죠. 그 관계는 설명했습니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우상향이 일반적인 형태다라는 걸 설명 못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우상향이 일반적인 형태겠구나 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서 우리가 이 전형적인 수익률 곡선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고, 말했는데 이제 지금 평가도 다 했는데 그 평가를 다시 지금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약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동반 이동이죠. 이것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식의 첫 번째 항에 의해 설명된다.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그 기대 이론 부분이죠. 그죠? 기대 이론 부분에 따라서 동반 변화를 설명하고,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첫 번째 경우는 유동성 항에 의해 설명되고 두 번째 경우는 낮게 예상되는 단기 이자율의 평균에 의해서 설명된다 하는 거죠. 뭐 첫 번째 경우도 사실은 뭔가 하면 기대 이론에서 다 설명됩니다. 서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기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기대에 따라 결정되죠. 우상향, 우하향도 일반적으로 기대 이론에 따라 가지고 다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론에 설명 못했던 세 번째 이거죠.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거는 기대 이론에 설명 못했는데 이것은 만기가 기다려짐에 따라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진다. 라면 그거 자체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세 가지 전형적인 일드 커브의 형태,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일드 커브의 활용을 봅시다. 자, 일드 커브를 활용해 봅시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냅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기대 이론에 보면 그 속에 장기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다. 그러면 그 형성된 가격 속에 사람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2년 만기 채권의 가격 속에는 지금 1년 만기 채권의 가격과 그 다음에 1년 뒤에 1년 만기 채권의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라는 겁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뭔가를 사용하는 거죠.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이제 활용,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활용입니다. 자, 극하게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이다. 이러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죠? 상당히 좀 기울기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이자율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지금 이자율은 이겁니다. 지금 이자율은 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일 왼쪽. 요게 제일 왼쪽이라면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채로 하기 때문에 제일 왼쪽 짧은 거는 3개월 만기를 씁니다. 보통 3개월 만기. 그리고 3개월 T빌이 시중 이자율로 하죠. 그래서 왼쪽 끝에 있는 점이 바로 현재 이자율 수준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바로 요 수준인 거죠. 여기 비해 가지고 만기가 길수록 뭔가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자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급격히 그러니까 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크게 상승한다. 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우상향하죠. 완만하게 우상향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 또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으면 뭔가 하면 그때는 그냥 현 상태를 봅니다. 현 상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강한 믿음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다 하면 그냥 현 상태란 거죠.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반반이다 그러면 그냥 중간을 찍는 겁니다. B에서처럼 완만하게 우상향한 수익률은 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왜? 지금보다 더 높은데? 라고 하는데 이 높은 이유는 저게 뭔가 하면 완만한 정도는 유동성 프리미엄인 겁니다. 유동성 프리미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보다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완만 정도는 유동성 프리미엄이고 그 유동성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 그냥 플랫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보면 것은. 플랫이다 그러면 기대 이론에서 플랫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플랫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자율이 하락할 예상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플랫이다 그러면 여기다 만기 수익률 그러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을 빼고 난다 그러면 이거는 완만할지 몰라도 완만하게라도 하락입니다. 하락. C에서 수평의 수익률 곡선은 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플랫이다 그러면 하락한다 라는 예상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아주 완만한 우하향일지 몰라도 우하향의 형태를 띈다 그러면 이건 이자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여기다가 뭔가 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 굉장히 급한 우하향이 되는 셈이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드 컵을 통해 가지고 이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예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예상의 이 형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율의 예상을 하게 되면 그 이자율,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채권의 수익률을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어떤 채권을 사야 되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하면 주식 투자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죠. 지금 경제신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는 아직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경제신문에서는 해당장하는 게 요즘 일드커브입니다. 일드커브. 최근에 제일 이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채권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일드컵,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현된 일드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현실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로, 조금 전 그거는 그냥 이제 가공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냥 그림 형태에 따라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예측된다 그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형태가 그렇게 똑바르게 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우하향, 우상향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하죠.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가 50bp씩 급하게 이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럼 A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할 것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통, 페드는 25bp씩 채권금리를 정책금리를 움직입니다. 타겟금리를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타겟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압력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페드에서도 50bp로 지금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확 퍼졌죠. 지금 정도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50bp 올릴 겁니다. 50bp 올렸다 그러면 A 같은 그림이 나올 건데 그 50bp씩 급하게 이상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자율이 급하게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급하게 이렇게 오른다, 단기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게 아닌, 지금 현재 이게 아니라 뭔가 하면 오히려 역전 이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역전이 일어났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즉, 지금부터 이자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은 다 지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비해 가지고 지금 왜 역전이 발생했느냐, 역전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봐야 되죠. 역전이 어디서 발생했냐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요 끝에 여기 20년 30년에서 역전이 발생했어요. 이쪽에서는 역전이 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하면 제일 여기는, 그러니까 3개월 만기는 1%가 안 됐죠. 다시 볼까요? 자, 3개월 만기는 0.68입니다. 1년 만기는 1.7이고 2년 만기는 2.45죠. 이걸 보면 이 세 개를 보면 아주 가파르게 뭔가 하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인 거죠. 역전은 딱 여기 발생했습니다. 65, 58, 61 여기 5년 이후에 10년, 30년 여기서 발생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역전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뭔가 하면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조금 빈정내식으로 말하면 뭔가 잘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뭔가 하면
사실 사소하고 별 문제 없는 이런 점에서 조금 역전이 발생을 가지고 역전이 발생했다. 지금 뭔가 하면 이 불황의 전조다라는 이런 이제 호들갑을 뜬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역전은 아닙니다. 진짜 역전은 이제 여기서 발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발생해야 역전이지. 이거는 역전이 아니고 여기에 이 형태는 봐가지고 진정한 이런 급하게 우상하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빠른 이자율 상승의 예상이 바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그걸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이제 실현된 미국 데이터지만 실현된 일드컵을 쭉 봅시다. 뭐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쭉 있어요. 아까 이제 A, B, C, D 네 타입을 했는데 이제 전형적인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게 이 81년이죠. 81년 1월 15일 나타나는 일드컵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버티드 거죠. 뒤집어진 겁니다. 80년에는 이랬겠는데 80년만 하더라도 거의 수평에 가깝죠. 완만한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완만한 우상향. 그 이야기는 거의 이자율 변동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소위 말하는 지금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폴 보크샥입니다. 폴 보크가 페드 의장을 하면서 강력한 통화 긴축을 했는 거죠. 강력한 통화 긴축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드 커브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주 두드러지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냐?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너무나 뭔가 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죠. 그래서 작심을 하고 물가를 잡자 라고 해가지고 통화긴축을 실시한 거죠. 실시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커버가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다시 85년 정도로 이런 일반적인 형태로 가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왜 뒤집어졌느냐? 그리고 뒤집어지면 왜 불황이 나타나냐? 이 뒤집어지는 것은 왜 뒤집어지냐 그러면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단기채 시장이 제일 영향을 받습니다. 장기채는 이미 투자해놨고 사실은 거래량도 많지는 않아요. 3개월물이 제일 거래량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거래대가 제일 거래량이 많죠.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면 돈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단기채부터 뭔가 하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돈이 없죠? 그러면 단기채에 대해 가지고 투자가 확 줄어듭니다. 투자가 확 줄어들면 단기채에 뭔가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만기 수익률, 이자율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통화 긴축했다라는 이야기죠. 통화 공급량을 확 줄인 겁니다. 확 줄인 게 아니라 뭔가 하면 계속 느리던 뭐 지금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봐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댔습니다. 그걸 중단시킨 거죠. 그걸 중단시키고 나니까 돈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 거죠. 계속 나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게 되고 이걸 못 사게 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되면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이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일드 커브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는 나빠지는 거죠. 일드 커브가 뒤집어져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 뒤집어졌느냐? 통화 긴축이죠, 대부분. 긴축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일드 커브가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나빠집니다. 당연히 경기 나빠지죠. 통화를 많이 풀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을 좀 뭐 완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경기가 정상인 상태, 좋은 상태라도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그때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이게 뭔가 일드 커브가 뒤집어질 정도로 됐단 말은 굉장히 긴축을 많이 한 겁니다. 굉장히 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황이 따라오는 거지 일드 커브 때문에 불황이 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단기 왼쪽 끝에서 봐야 될 현상이지 중간에 여기서 하나 뭔가 하면 좀 뒤집어졌다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일드 커브가 뒤집어지는 인버티드 일드 커브 케이스입니다. 제일 유명한 케이스죠. 폴 워크샵 그거고 지금 페드 의장도 그렇고 부의장도 그렇고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폴 워크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도 지금 그때같이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계속 더 반응하고 이 이자율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지금 아까 본 이자율이 뭐 2% 장기채는 2% 중반까지 갔죠. 중반까지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는 0.25에서 0.5인데 이게 뭔가 하면 3%까지 오르는 겁니다. 올라야 되는 거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까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채는 7, 8% 이상 오를 겁니다. 그리고 한때 통화 긴축이 심해지고 5월부터 뭔가 하면 양적 긴축까지 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이런 일드 커브가 나올 것이다. 인버티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뭔가 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양을 스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중에 있는 돈까지 회수하는 겁니다. 채권을 파는 거죠. 팔면 판 X만큼 돈이 회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런 진정한 인버티드 커브가 나오는 거죠. 이때야지 이제 인버티드 일드 커브인 거지. 아직은 발생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좀 폼 잡는 사람들이 기사를 그렇게 썼을 따름이지 진정한 일드 커브, 인버티드 일드 커브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나니까 이제 그 일드 커브가 8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염없이 높아졌던 것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너무 높은 겁니다. 너무 높게 올라갔다는 거죠. 레벨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레벨. 자, 일드 커브의 레벨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경제 성장률 더하기 뭔가 하면 1% 정도입니다. 뭐 끼켜야 2% 정도입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자율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한 1% 정도가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타겟입니다.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의 끼켜가 잘해봐야 뭔가 하면 2%죠. 그러니까 3%, 뭐 장기채는 이자율이 좀 더 높겠죠. 4, 5%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 레벨. 이 레벨이 정상인데 이때는 80년대 초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높은 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전의 석유파동, 그 다음에 방만한 통화정책의 결과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력한 통화긴축이 막 시작되는 것이 뭔가 이때입니다. 이거. 그래 인버티드 됐다가 이제 그게 효과가 발휘되면서 점점 이게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85년 이런 식으로 정상화된 모양에서 뭔가 하면 레벨 다운 쭉 되는 겁니다. 쭉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죠. 자, 이게 인버티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자, 뭐, 85년 이 정도는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가파른 기울기의 우상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가파른 기울기 우상향이다. 그러면 이때는 85년 이때쯤 되면 이제 이자율이 조금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조금 오를 것이다 라고 볼 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고 뭐 87년도 뭐 조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때보다는 요 기울기가 이쪽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죠. 그러면 좀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2006년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수평이죠. 수평이고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수평보다도 더 인버티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포함된 겁니다.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양의 기울기를 가지죠. 그럼 이자율이 뭐 조금 완만하게 조금씩 오를 것이다 라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일드 커브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의 예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왼쪽 부분에서 가파른 변화 자체가 뭔가 하면 금융 상황, 금융시장의 상황, 자금 과부족의 상황이 잘 반영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상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를 통해 가지고 일드 커브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경제에 대한 전망, 금융시장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봤습니다.